오늘은 ETF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윤재용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이 올겨울에 별로 이렇게 안 추운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번 주 너무 춥죠. 몸이 떨릴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 춥다가 추우니까 더 추운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지 일단은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한 TSMC 실적 발표. 요게 이제 ETF 시장에는 어떻게 녹아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삼성전자도 실적을 발표했고 TSMC도 실적을 발표했어요. 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AI와 관련해서 쭉 달려오던 섹터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AI와 관련된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느꼈던 대표적인 섹터라고 하면 사실 반도체 sek터겠죠.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지난주는 이제 반도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AI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서 네. 또 이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럽다, 너무 높다라는 부분들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라든가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TSMC까지 네. 역시나 이제 사상 최대치 실적을 발표를 하고 이제 또 가이던스 자체도 좀 굉장히 높게 제시를 하면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더 갈 거라고 좀 얘기를 하네? 네. 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안도감을 좀 주는 그런 국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밸류에이션 관련해서는 네.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도감을 줬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로 좀 이야기를 돌아와서 지금 최근에 뭐 반도체를 둘러싼 이슈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이제 주요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언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램 가격 저도 사실 작년 초에 이제 컴퓨터를 맞췄는데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램값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는 뭐 램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그 제가 컴퓨터 맞췄던 전체 가격이 램값이랑 아, 거의 이제 동일한. 동일해졌어요.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경험이 속도가 있는데. 굉장히 빨라요. 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재고로 쌓였던 물건들 계속해서 지금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제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역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해 또 지난주에 또 이슈 나왔던 게 바로 이 관세.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역시나 네. 또 뭐 관세 정책을 또 추가적으로 좀 부여하겠다 이런 부분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시장에서 크게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정도 이 반도체 ETF들 좀 주가 동향 어땠나 좀 차트로 좀 볼까요? 살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상단에 올라와 있는 검정색 선, 요게 이 한국 반도체입니다. 그래요. 역시나 최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성과가 좋았었고요. 네. 한국도 물론 좋았지만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일본, 대만 역시 다 좋았다. 다 우상향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다만 이제 국가별로 좀 스토리는 조금씩 다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종합 국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 기존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공급받던 것들을 지금 자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국가의 어떤 정책 수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ETF 편입 기업들 중에 그 흔히 말하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어떤 이제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장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어나는 과정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대만 반도체는 사실 TSMC 그 네, 자체라고도 볼 수가 그렇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커나가는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 역시 좀 많이 역시, 강했다라는 거 동향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군이네요. 전반적으로 스토리는 다릅니다만 그 전체 밸류 체인 안에서 시장의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그 분위기는 다 함께 타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희가 국가별로 반도체 ETF의 추이가 어땠는지 한 1년 정도 기간을 갖고 살펴봤는데 어쨌든 다 우상향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서서도 저희가 이야기했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뭐 물론 뭐 실적이라든지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인데에 대한 의문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좀 볼까요? 네, 우선 이 미국 반도체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밸류에이션이랑 이제 주가 같이 좀 보면서 좀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차트에서 검정색 선,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실적 추정치, PR 추정치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지금 뭐 2016년부터 쭉 그려왔는데 보시게 되면 과거 2020년 이전부터는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레벨 자체는 좀 굉장히 많이 맞아요. 올라와 있는 거는 네. 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 볼륨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정당화하면서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가장 최근에 2025년 이후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동향을 네. 좀 보시게 되면 직전에 이 밸류에이션 피크 거의 한 30배 가까이 약간 안 되게 찍었던 부분 그때랑 비교하면 주가는 더 올라왔지만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내려와 있는 쿨하네요. 구간입니다. 특히나 네. 최근에 이 제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올라가는 부분들 좀 반영을 해가면서 지금 실적 수성치 자체는 지금 약간 다운되는 그래서 직전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부담감 자체는 좀 낮아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TSMC 실적 발표 때 좀 중요했던 내용이 네. 어떤 캐펙 투자 이런 자본 지출에 대해서 좀 굉장히 늘리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최대금으로 했어요. 늘리겠다고 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로 인해 전체 밸류에이션의 수준도 사실은 이전과 비교해서 많이 높아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흐름을 실적이 뒷받침해 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서 이제 칩 가격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또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게 앞으로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그래도 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ETF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글로벌리 주요 ETF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우선 이 상장되어 있는 ETF들 좀 중심으로 좀 보게 네. 되면 미국이 가장 또 핵심적 그렇죠. 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한국도 굉장히 다양한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 라인업 관점을 좀 살펴보게 되면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반도체 칩이라든가 뭐 반도체 전반을 중심으로 좀 ETF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세부적인 라인업들이 굉장히 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도체 진심인 나라라고 좀 볼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이 반도체 ETF 양대 산맥은 이 SMH 그리고 이 SOXX 네. 이 두 개 ETF가 지금 양대 산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도 반도체 ETF들이 굉장히 좀 다수 상장이 되어 있어요. 반도체 산업 전반 그리고 이 반도체 칩 이 정도로 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산업 전체를 담는 ETF들도 있지만 네.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라든가 혹은 이 AI 반도체 중심으로 구성된 ETF들이 지금 AUM이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가장 큰 거는 반도체 산업 내에서 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묶은 탑10. 예, 탑10 ETF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ETF가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한 3조 6천억 정도 그러네요. 규모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는 이제 반도체 산업 전체를 담는 ETF들이 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부장 네.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역시나 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 반도체 내에서 기존에 이제 운용 자산이 제일 컸던 것은 이 SOXX라는 네. 티커를 가진 ETF였어요. 그러다가 SMH가 이제 24년 기점으로 해서 운용 자산을 앞질렀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성숙된 상태에서 특정 산업에서의 1위 ETF가 바뀌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SMH가 앞질렀던 거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해당 ETF의 이 TSMC 그리고 엔비디아 비중이 굉장히 높게 들어가 있는 ETF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이 엔비디아, TSMC가 독주하던 이 시장 국면에서 또 앞질렀었고요. 지금 이제 뒤에서 이제 주요 ETF들 이제 관심 ETF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제 SOXX를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해요. 여전히. 네, 여전히. 네. 지금 SMH 그리고 SOXX 이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이 TSMC 그리고 엔비디아 비중이라고 좀 볼 수가 네. 있을 텐데 SOXX는 상대적으로 이 편입 비중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고르게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OX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AMD 그리고 3위가 지금 엔비디아 좀 편입이 되어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TSMC 실적 발표에서 이 장비주도 좀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상대적으로 좀 높게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관심 가지고 보자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좀 한국으로 좀 넘어와서 보게 되면은 한국 반도체 역시도 이제 기업들 이제 주가 상승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긴 합니다만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좀 역시나 이제 뭐 컨센서스라든가 뭐 주가라든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가총액 상위
ETF들 위주로 좀 보자. 그래서 뭐 탑10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집중해서 네. 좀 보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혹시나 이제 뭐 특정 기업들,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개별 기업들 관련된 ETF 관심 가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반도체 카테고리 내에서 특정 기업 밸류체인 ETF는 이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또 ETF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총 상위 위주로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주셨고, 미국 반도체 ETF는 SMH 그리고 SOXS의 순위가 엔비디아와 TSMC 비중 때문에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SOXS에 조금 더 관심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반도체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금 동향이 어땠는지 일단은 미국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자금 동향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변화가 조금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요. 지금 대형주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좀 자금이 들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뭐 해외 선진국이라든가 이머징 그리고 대형 성장 관련된 ETF들 쪽으로 좀 자금 유입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어떤 브로드하게 이제 시장 전반을 가져가는 그런 컨셉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이제 공격적인 접근을 하는 경향들이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저 미국 국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단기물 위주로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뭐 중기라든가 이쪽으로 조금 이제 듀레이션을 좀 길게 가져가는 네. 그런 경향들이 조금 이제 금리 베팅을 하는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순유입 상위 카테고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난주에 해외 이머징이라든가 뭐 대형 성장 이런 쪽들로 좀 굉장히 좀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유출 상위 카테고리로 좀 넘어와 좀 네.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지금 대형 가치 쪽이 좀 유출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제일 네. 많네요. 네. 지금 이제 대형 가치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안전판으로 좀 깔고 가는 그런 요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대형 가치라든가 여기에 더해서 조금 이제 공격적인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소형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뭐 국내 쪽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대표 지수들은 조금 이제 유출을 다시금 되는 모습 좀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내에서도 좀 소형주 관련해서는 좀 관심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약간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좀 여전히 좀 유출 보이고 있다는 거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흐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혹시 감지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 국내장이 이제 또 연초에 너무 분위기가 좋아 있는 상황이라서 자금은 어떤가요? 네, 우선 이제 자금 동향 관련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국내 주식 관련해서는 반도체에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지난 네. 한 주에만 거의 8천억 넘는 네. 자금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 외에 이제 뭐 미국 대형주 관련해서는 좀 꾸준하게 좀 계속해서 좀 수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테마 관련돼서 좀 자금도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네. 테마 내에 좀 어떤 카테고리 좀 많이 들어오고 있나 좀 뜯어보게 되면 뭐 로봇. 로봇. 예, 최근에도 굉장히 좀 강하죠. 뭐 굉장히 로봇이라든가 뜨겁죠. 네. 이쪽으로 좀 자금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져나가고 있는 쪽은 어떤 쪽인가요? 네, 우선 빠져나가고 있는 분들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개별 섹터 쪽에 좀 많았어요. 뭐 어떤 조선 해운이라든가 혹은 뭐 방위산업이라든가 이런 네. 쪽 작년에 좀 자금 유입 많았던 곳에서 조금씩 이제 부분적으로 좀 유출이 좀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좀 이제 해외 쪽 관련해 좀 살펴보게 되면은 뭐 해외 테마라든가 이런 쪽들도 좀 자금 유출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동향은 역시나 뭐 해외 대표 지수들,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해외 대표 지수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국내 쪽 이제 자금 유입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반도체 위주로 좀 자금 유입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국내 자금 동향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이슈 있었던 섹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 전반의 자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ETF 시장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윤재홍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